기간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업무 파악이나 뭐 인수위 때 보고한 것과는 다르게 업무 파악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집행할지 진행할지, 그리고 뭐 다른 걸 할지, 뭐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의 오래된 그 역사 선생이기도 한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정책, 바른 정책, 좋은 정책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그 정책을 선정하고 실행할 때 그 정책으로 인해 누가,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것이 절대 기준이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조금 손해를 보고 누가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그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갑자기 뭐지? 네, 뭐 그런 걸 보면 음 어떤 것이, 어떤 정책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좋은 것인지 어 판단되고 그리고 "판명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행정가들이, 그리고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익을 보게 하는가. 그 사회 전체가, 이 사회 구성체 전체가 같이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글쎄요. 근데 대부분 어떤 특정한 자들의 그 손익 계산에 의해서 어 결정이 되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치장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별의별 가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추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박하기도 하고, 거기에 비열한 것도 함께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 뭐 소위 민주당 쪽에서는 당대표 선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 이리저리 그 속상한 일들 많으실 겁니다. 그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것을 거기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떨까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 제가 오늘 썸네일에 "사람의 눈, 하느님의 시선, 그리고 중심" 이렇게 썸네일을 올렸는데요. 사람의 눈은 도대체 뭘까요? 사람의 눈. 우리가 보고 있는 바 막스 베버는 인제 어 그걸 안목이라고 했는데, 안목.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겉 표정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인생 전체,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의 어떤 흐름, 그가 살아온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A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A라는 사람이 가야 되고, B라는 일에는 B가 가고, C라는 곳에는 C가 가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기본적인 역량, 그의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의 의미에서 인제 안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독일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안목은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리고 어 그것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이런 거죠. 자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시장이 됐어요 내가. 뭐 도지사가 되고. 근데 나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 뭐 일을 시키면 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나한테 선거를 도왔으니까 내가 저놈한테 보응하듯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되는 건 뭐냐면 자기와 함께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역량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을 어 별로 그렇게 무슨 하찮은 이유 하나로 그 내쳐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놔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저 사람이 안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쓸 줄도 모르고 사람을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이 안목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그 뭐 막스 베버의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곱씹는, 어 벌써 곱씹는 한 달이 됐습니다. 실력도 있고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도 있는 사람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안목이죠. 예 그 사람의 어 뭐 하여튼 뭐 실력이라고 해도 돼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도요.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어 자기의 능력. 근데 이게 다 실력이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든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어 성경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성경을 한 두 절 사무엘상 16장 6 절에서 7 절에 있는 말씀을 좀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 먼저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 여기 중심이 탈레바브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심인데 이게 사람은 이게 중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마음이란 뜻이기도 해요. 마음. 나는 마음을 본다. 탈레바브, 레바브 이렇게 돼 있는데, 레바브라는 말이 있어요. 레바브는 말은 그 사실은 이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데 레바브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레바브는 원래 심장을 뜻하는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죠.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마음을 보라." 뭐 이런 우리 옛 선조들의 가르침인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든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의 눈,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중심, 다시 마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의 소리가 창립을 하고 처음으로 후원의 밤도 아니고 후원의 날 이렇게 해서 오후 2 시부터 10 시까지인데, 저는 어 7시 한 반 그때까지 있고, 그러니까 인제 저도 인제 태백에 올라와서 겨우 막차를 탔어요. 이미 다 매진된 거예요. 제가 좀 출발은 한 8시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동서울에 도착했는데 다 매진이 되고, 막차 10시 반 막차에 표가 4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구입을 해서 태백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눈 떠 보니까 9 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어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잤습니다. 1 시 1시 반에 도착했어요, 태백역에. 그래서 여기 집에 오니까 2 시쯤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냥 옷만 벗고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눈을 떠 보니까 9 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잔 거죠. 그만큼 네, 이번 주 일정이 좀 피곤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건, 미팅, 만남, 제안, 이런 것들 하면서 에 그냥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순식간에 자 버렸고, 그 이제 이번 주 주일은 뭘로 같이 이야기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구약을 한번 볼까?'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시작하면서 그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왕으로 만들었는데 사울이 정말 보기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죠. 이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키도 준수하고, 몸도 쫙 빠졌고, 얼굴도 아름답고, 힘도 좋고, 언변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으로서 사람이 보기엔 참 멋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을 만들었더니 그 애가 좋은 애인 줄 알았더니, 애가 괜찮아서 시장 만들고 막 사격단체장 만들고 대통령 만들었더니, 그랬더니 개차반이더라. 예? 여러분, 한동훈, 윤석열 보세요.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 합니까? 예? 거의 반병신 아닙니까? 어?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죠. 생각이 없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각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기는 잘해. 다 하는 거잖아요. 딱 봐서 딱 이런 건 잘해. 근데 세상이 암기해서 되어지는 세상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어떤 엄청난 정답이, 네, 이나라님, 네, 오셨군요. 우리 어제 처음 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암기를 잘했다고 해서 서울대 나오고 키가 180 180을 넘고, 그다음에 수트핏이 쫙 하고 짜르르 하고, 언변이 짜르자자자지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예, 물론 그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간악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추악한 것들이, 비열하고 저열한 것들이, 천박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기준이 뭡니까?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가져서도 안 되는, 가질 수도 없는, 가지면 안 되는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저는 누구죠? 제가 락강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도 억압의 기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져도 되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충분히 내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갖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욕망이에요, 이게. 그 욕망은 우리를 끝없이 나를 개선시키고 나를 진일보시키고 나를 한 발짝 더 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에너지 되고 원천이 됩니다. 그 욕망을 제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제어하는 순간 그런 사회적 기대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머리에, 우리 생각에, 우리 행동 여러 가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제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틀이 그렇게 그런 프레임 안에, 그런 패러다임 안에, 더럽고 추악한 패러다임에 가둬서 거기서 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뭐 이제 여러분들 다 뭐 잊혀진 정치인이지만 이름 하면 여러분 아시는 그런 분하고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 지금 우리 50, 60대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소위 86 세대들, 80년대 중후반 학번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6.29 선언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유월항쟁을 통해서. 근데 유월항쟁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6공화국의 헌법이 나타났어요. 만들어진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그 6공화국의 헌법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하고 천박한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는 사법부를 그 새끼들이 만들었어요. 그 틈을 타서 자기들이, 소위 사회적 엘리트라는 자식들이 모여서 그 이득권을 온전 강화시키고 확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6공화국의 헌법 아닙니까? 거기에 주권재민의 시대정신이 있습니까? 민전관비의 시대정신이 거기 있어요? 국민 주권의 시대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고. 부족해요. 모자라요. 우리 추 대표님 들어오셨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겨우 5명 본다고 뭐 비꼬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20년, 30년 후에 지금 20대인 내 아들과 딸들이 한 20년 후에 40, 50쯤 될 때, 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때 자기 아빠가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실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노마서를 강의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을 20년, 30년 후엔 아마 그땐 보편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 근데 야, 이런 얘기를 20년 전에 했던 사람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슈가맨이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전 증명했잖아요. 이번에 50일 만에 헌정사상 한 번도, 민주 개혁 진보 진영에서
강릉시 권력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소위 민선 시장 하는데 8대까지 4.8 32년 동안 한 번도 민주진보 개혁 진영에서 출신들이 시 권력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만들었잖아요. 불과 50일 만에. 그것을 가서 진두지휘하고 증명해냈잖아요. 실력을. 어쨌든 이겼잖아. 뭔 짓을 했는지 여러분 모르죠. 그럼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캠페인은 여러분 선거 캠페인인데 캠페인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피가 튀는 거예요. 살이 튀고 뼈가 부러지고 팍팍 폭탄이 터지고 탱크가 밀려오고 총알이 픽픽픽 날아가는 그 전쟁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래서 이기긴 했어요. 이겨냈잖아. 실력이 증명됐잖아. 땡목 박승복이가 맨날 구라로 떠든 것이 실제로 증명해냈잖아. 50일 만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것을 증명해냈잖아. 제가 얘기하는 게 개구라가 아니고 진카구라. 진짜. 참. 참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열받지만. 자, 그런 것들을 증명해냈고 그런 실력이 있음을 그 역량이 있음을 저는 증명해냈어요. 뭐 누가 뭐래든 간에.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떻든 내 손에 의해서 그 캠페인을 이겼고 당선시켰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의회를 10대 구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 얘기는 따로 나중에 민주당 당내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민주당 당내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역학관계 혹은 그들의 무능 그것으로 인해서 10대 구가 될 수 있었는데 9대 10이 됐어요. 민주당이 9가 되고 국힘이 10이 됐어요. 피가 거꾸로 섰죠. 예? 거기 내 말대로 내 뜻대로만 됐으면 시의회도 10대 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그리고 도의원 5명 중에 2명 됐어요. 그거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민주당의 구조와 시스템이 천박한 거예요. 시장 선거하러 내려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예? 다 썩은 칼 두 자루. 썩었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 총이 있는데 총이 있냐 그랬더니 구구식 장총. 총알도 없는. 그거 갖고 가서 선거를 치른 거예요. 예? 이겼잖아 근데. 살벌하게 만들어서. 내가 캠페인 하면서요. 민주당 당원들하고 이렇게 많이 싸운 건 이 강릉시 시장 선거가 가장 많습니다. 대판 싸웠어요. 18조 8 하면서. 그래서 선거 이긴 겁니다. 그래서 선거 어쨌든 이겨냈으니까 무슨 짓을 했어든 18조 8 했든 간에 협박을 했든 뭘 했든 투표 당일날 개표 당일날까지 이게 진짜입니까?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 투표 당일날 오후 5시에
60%를 넘기는 순간 무조건 이긴다. 1 표든 10 표든 100 표든 1000 표든 10,000 표든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전 가서 그냥 그때 그 사람들하고 해서 저녁에 저녁 먹었어요. 중국집 가서 요리 시켜서. 예? 소주도 한 잔 했습니다. 축하주.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그 캠프에서 오직 나만 승리의 축하주를 축배를 샴페인을 탕 터뜨려서 "자 한 잔씩 해." 했던 사람이 저예요. 오직 나만. 사람들이 이거 진짜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단 한 새끼도 안 믿었어. 그게 뭐 그걸 10시 반 뭐 12 시까지 쳐보고 있어. 예? 웃기잖아. 나는 10시 반까지 하고 딱 가서 "응." 딱 하고 소리 소문 없이 내 그 내 숙소에 가서 그냥 늘어지게 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씨 내가 예견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그냥 막 그냥 분통이 터지는 거지. 시의회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고 도의원들도 더 당선시킬 수 있었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해라."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캠페인을 그들은 요번에 경험했고 아마 다음번 내년 4 월에 이제 뭐 권성동이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내년 4 월에 인제 이 1 년짜리 국회의원 보궐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 28년 해 봐야 28년 4 월에 4 월에 선거하잖아요. 뭐 총선하잖아요, 총선. 그래 봐야 1년 7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 년이라 봐야 저 19 개월 남았어 19 개 20 개월도 안 돼 이제. 20 개월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선거가 없어요. 그럼 뭐 뭘 준비해야 되냐? 사람을 준비해야 돼.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 레바브, 심장을 보는 거. 그 사람의 심장을 봐야 돼.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떤 건지, 어떻게 뛰는지, 부정맥인지, 부동맥인지. 물론 심장이 부동맥 심장이 가끔 이게 하면 그 심장이 뚜꿍뚜꿍 하면서 퉁 하면서 또 다지면서 쉬고 그런 것이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심장, 어떻게 뛰는 심장인지 그걸 봐야 그걸 진정으로 볼 줄 알아야 28년 대체 불가 대안국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한국회가 아니고 대안. 지금 여의도 300명 그 먹거리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정치 집단들을 어떻게 주권자들에게 맹종하는 주권자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권자의 손짓에 움직이고 역동하는 그런 자들로 채워 넣을 것인가?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자기 것이 약간 낭비가 아니라 소비되더라도 기꺼이 음? 어떤 제안? 아 인제 그 제안은 인제 앞으로 해야지. 기꺼이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준비해야 하는 것이 대체 불가 대한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임무 그 정치적 책무라고 합니다. 책무를 우리가 이제부터 차곡차곡 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체 불가 대한국회를 만들어 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학벌, 외모 뭐
그 집안의 내력, 여러분 학벌, 외모, 집안 내력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좀 장애인입니다. 저도 장애인이고요. 학벌 별로 좋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검정고시 봐서 중대 갔어요. 왜? 중대 가면 장학금 준다고 해서 중대 갔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서복고시 패스하고 졸업하고 나서 뭐 중간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약자들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성남 갔잖아요. 가서 거기서 분통을 터뜨리지. 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빨랐을 거예요. 딱 하면서 파바바박 뭐가 머리에 튀었을 거라고. 예, 그런 걸 영재성이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극도로 민감한, 영재는 대가리가 좋다고 해서 영재가 아니고 IQ가 뛰어나다고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는 무언가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영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영재에 낍니다. 저도 IQ 되게 좋아요. 근데 무언가에 아주 극도로 민감해요, 저도. 그게 영재성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극도로 민감한 것들을 어 아 지금 우리 이나라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강릉 선거 뭘 이건 선거 비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저는 그 육도 삼약 관련된 책, 뭐 제갈량의 병법서, 손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 모략서라고 하는 모략학이라는 게 있어요. 모략학. 모략을 꾸민다 해서 나쁜 모략이 아니고, 모략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무적 감각을 기르기, 정무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종합적 판단 능력을 정무적 감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늘 변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그 조건이 바뀌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규정돼 있지 않아요. 제가 여지껏 공부한 것들 중에 왜 원칙과 원리는 있어요. 기본 딱 이거예요. 요것도 인제 배버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일, 해도 되는 일, 그리고 꼭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세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요 세 가지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우리 못 들으셨겠지만 하워드지 얘기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을 가지고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음? 어. 어. 그 험지 중에 강릉만큼 험지 중에 험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떤 험지도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제 후배가 경북도지사 출마할 것 같아서 "야, 너 도지사 출마해라." 그래서 우리 경북도지사에서 한번 신기록을 세워 보자. 그러니까 경북도지사가 이제 35%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를 도전해 보자. 뭔가 경북에서도 새로운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접근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치는 딱 기본이 그거예요.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략적 마인드, 전략적인 전략들을 세워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가진지. 예. 여러분, 경북도지사 가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40% 득표를 얻어온다? 이거 가능하지. 누구도 가능하지 못한다고. 저는 가능해요. 저는
전 자신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친구가 인제 갑자기 최고위원이 되는 바람에 요즘 걔 쌍욕을 먹잖아요, 요즘 최근에. 쌍욕을 먹은 그 친구. 그 친구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친구고 정말 그 친구 능력도 있고 그 친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예 굉장히 큰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럼 그런 친구를 40% 까지 올려놨어. 반열에 올려서. 그럼 그 친구도 그럼 이 정부에서 안 쓸 수가 없지. 훌륭한 인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난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은 강릉도 그런 것이 살짝 있었어요, 요만큼. 그래 강릉? 근데 살짝 인제 쭉 가기 전에 인제 한번 훑어본 거야. 그러니까 '가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쭉 훑어봤는데 의외로 이길 가능성이 되게 많은 지역이었어요. 아니 벌써 한 두세 번 정도는 한 두 번 정도는 당선이 됐어야 되는 거야. 시장도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도 당선이 됐어야 되는 거야. 권성동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근데 졌잖아. 그 진 이유가 딱 보니까 '야 이래서 졌구나.' 나 그래서 그 진 이유 그 원인 그 핵심을 뭉그러뜨리고 싹 조져내니까 이겼잖아.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고 그걸 힘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겼잖아. 그걸 어떻게 바꿨는데. 어? 맨날 술 처먹으면서 시발점팔면서 싸웠다고. 정신 차리라고. 뭐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점 힘이 되고 소위 코어 되는 게 있어요. 코어가 있어요. 어디든 가나 아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짙은 패배 의식.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저번에도 안 됐잖아. 저번에도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 아니야?' 그 아니 지금 이기고 있는데 예 밤 9시 10 시가 돼도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짙은 패배 의식, 이 좌절과 절망을 어떻게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그런 게 능력이야. 그런 거 하러 내가 간 거야. 내가 뭐 씨 뭐 이거 뭐 동영상을 만들 줄 알아. 웹저버를 만들 줄 알아. 예?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율을 조화시켜서 시너지가 되게 해서 그래서 이겼잖아. 쌍소리를 해도 전투를 치르는데 여러분 험지요? 대한 험지는 없습니다. 짙은 패배 의식이 있는 거지. 그걸 험지라고 슬쩍 대구요? 짙은 패배 의식이 대구시장 날린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캠페인도 추악하고 천박했고 제가 만약 거기 갔으면 이렇게 서울이요? 서울은 짙은 패배 의식이 아니라 예? 휘브리스 오만이 캠페인을 박살낸 겁니다. 원호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예요. 정원호 성동구청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훌륭했어요. 그 친구하고는 2020 년에 이제 26년 된 사이예요. 예? 훌륭한 친구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친구예요. 만날 때마다 뭔가 성장해 있고 뭔가 내용을 갖추고 있고. 그런데 뭐 이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 그래요. 이건 정원호의 휴브리스 때문에 졌다. 원호한테 제가 만나면 언젠가 만나겠죠. 제가 같이 술 한잔 먹었는데 그럴 거예요. "원호야 익은 곡식일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을 네가 몰랐기 때문에 진 거다." 주변에 수많은 전략 전술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름 뛰어난 친구들 많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오만함이 정언의 오만함이 왜 전현희 이기지 뭐 박주민 이기지
경선에서 그 오만함이 채워진 거야. 그 오만함이 최측근들도 오만함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오만함을 만들어서 결국엔 눈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음. 아. 여러분 선거 치잖아요. 선거 치면 우리 이나라님 맞는 지적이에요. 선거 치면요, 당사자가 가장 쓰레요. 그게 뭐 진 놈한테 너무 심하게 야단치지 마세요. 저도 원우한테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며칠 한 이틀인가 3일 있다 지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추스려라. 잘 추스려서 어 시간 내서 한번 보자." 뭐 이랬어요. 네. 여러분, 물론 욕할 수는 있어. 쉽지. 좋지. 근데 그런 것들 냉정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 개인적인 개인 뭐 사람을 막 폄하하고 뭐 원래 그 자식이 준비가, 누구는 준비돼 있어요? 뭐 아니 그럼 계속해서 할 때 다 염려했잖아. 예, 끝나고 나니까 저는요, 한참 튀어 올라갈 때 텔레그램에 문자 보냈어요, 원우한테. "너 이러면 진다고." 만약 제가 서울 캠프에 있었으면 원우는 아마 나한테 맞아 죽었을걸요? 걔 쌍욕 들으면서. 막 뒤집어 엎었을 거야, 캠페인을. 싹 뒤집어 엎지. 제정신이야? 도전자가 이미 챔피언 벨트를 어깨에 걸고 있는 것처럼, 예? 뭐 의시되고. 그게 오만 아니고 뭡니까?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이 새끼 교만하네.' 그걸로 끝난 거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뭐 투표율이 높다고? 한번 여러분 보세요. 40대 50대보다 60대 70대 강남 그쪽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았을 거라고. 다른 지역에서 20대 30대가 교만한 자는 싫어한단 말이야. '저 새끼 교만하네.' 하고 낙인 찍히는 순간, 좌표 찍히는 순간 그 새끼 버려져. 그들의 정서를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이 불공정도 불공정해. 그런데 내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정한단 말이야. 속상해 나는. 내 아들, 딸과 같은 애들이 그 불공정을 인정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바뀌어가는 사회, 그런 것이, 그런 불공정이 좁혀지고 함께 서로 출발 자체가 다른 것을 인정해 버리잖아. 100 미터 경주를 하는데 어떤 새끼는 99 미터에 있고 어떤 놈은 마이너스 100 미터에 있고, 이 불공정의 길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이라고. 근데 거기에 오만과 교만에 쌓여서 벌써 승리의 샴페인에 취해 갖고 똥을 맞는 새끼들처럼 휘청휘청거리니까 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사람의 눈과 하느님의 시선과 그 마음, 그 레바브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목. 아직도 독일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생각날 듯 안 나네. 어. 예. 예. 불공정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250만 원, 한 주가 25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250만 원도 못 받는, 한 달 월급이 250만 원도 안 되는 30대 20대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걸 바꿔야지.
SK 하이닉스 주식을 한 주도 못 산단 말이야. 이 한 달 내내 일하고 받은 월급을 가지고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 아이들에게 그런 절패감과 절망, 좌절을 소리 소문 없이 새로운 비전과 희망과 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소위 86 세대라고 하는, 50 대, 60 대라고 하는 기성 이득권을 갖고 있는 새끼들이 해야 되는 얘기라고. 이득권을 쥐고 흔들면서 개자식들이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5,000불 7,000불 시대를 살았고, 지금 아이들은 35,000불 40,000불 시대를 사는데 이미 삶의 방식은 50,000불 이상의 삶을 향유하고 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하자고, 그런 걸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티내지 않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음. 아, 예. 맞습니다. 뭐 이나라님, 우리 댓글 잘 달아주시네. 진짜예요. "너 월급 얼마냐?" 했더니 230만 원이래. 여러분, 230만 원을 갖고 어떻게 살아? 예?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월세 아무리 싸도 60-70 입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못 살잖아.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콩나물 시럽 똑같은 대중교통이 그따위니깐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 오버해서라도 자동차를 사고 뭘 다른 걸 사잖아. 여러분, 대중교통이 고급스러워야 돼요, 대중교통이. 버스가 벤츠로 바꾸란 말이에요, 벤츠로. 기차도 멋지게 시원하고 막, 아우, 제가 러시아어 때 제가 여의도에서 한번 타다가 내가, 아우. 그래서요. 약속이 6 시간이면 6 시면 4 시에 출발합니다. 4 시에. 못 살겠더라고. 내릴 수도 없어, 내릴 수도.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예? 핸드폰 보면서, 뭐 게임 보면서, 뭐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뭐 무슨 서핑하면서, 뭐 보니까 뭐 무슨 옷 같은 것도 현란하더라고. 이렇게 슬쩍 봤더니. 제가 이렇게 전철 타면 제가 좀 크잖아. 좀 키가 좀 살짝 있잖아. 이렇게 보면, 물론 요즘은 이제 젊은 애들도 키가 큰 애들 많은데, 보면 이렇게 다 위에서 이렇게 무한하게 더 궁금해서, 내 거 보는 것보단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 솔직히. 보니까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극우 유튜버도 보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여기 우리 진보 유튜버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무슨 어떤 여성은 뭐 젊은 여성은 뭐 보니까 옷이 막 쫙 뭐 이걸 스크롤 해 갖고 이거 막 이렇게 막 올리면서 보더라고. 어떤 사람은 주식 주식 보고 한 40대 같은데 주식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인제 돌아와서, 아 여기 이제 6 절의 말씀 보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압이란 말은 하느님은 아버지시라라는 뜻이에요. 엘리압, 엘리압. 하느님이 아버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세 아들 중에 그 7 아들이 있는데, 쭉 보는데 다 멋져, 애들이. 잘생겼어. 여기 사무엘상 16 장에 보면 이제 "야 사울 이 새끼 이거 안 되니까 이 갈자." 그러니까 사무엘 보고 "야 저기 베들레헴 2 세라고 한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더니 "아니 주님, 그러다가 저 사울이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야 너 제사 지낸다고 해서 가라." 그래서 간 거야. 그래서 가서 인제 거기 가서 했더니 마을 원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좋은 일로 왔습니까? 나쁜 일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시 사울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행 행동들이 위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 갖고 왕이 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최측근이잖아.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베들레헴에 왔어. 그랬더니 이상하잖아. "왜 왔어? 지금 저 바울 이 사울 새끼, 응? 바울이란다 내가. 사울 새끼 이거 저 새끼 저 정치 졸라 못하고 폭정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오셨나?' "아 그렇지가 않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2세 식구들만 싹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또 사울을 보듯이 엘리압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와 섰구나.' 예? 겉으로 보기엔 예, 정치를 너무 못한 게 아니라 폭정을 휘둘렀어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건 민심을 이반한 정치인이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참 온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권력도 주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근데 똑같이 마치 사울을 보듯이 잠깐만 바울과 사울 헷갈리는데. 사울을 보듯이 사무엘이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냐? 야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 임마.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아.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 마. 서울대 나왔어? 연대 나왔어? 고대 나왔어? 키가 180 이상이야? 훤칠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멋져? 배도 안 나오고 쭉쭉 빵빵이야?" 이 여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쭉 빠졌어. 수트를 입으면 쫙 빠져서 나도 그 정돈데 이씨. 그런 사람을 보고 준수한 사람, 용모가 화려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아 이 여기에 인제 이게 여기 보면 아크 레게브 에르 네흐 예흐와 메시호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아크라는 말이 감탄사예요. '야 정말이구나. 틀림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야 좋다. 이놈이구나.' 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 엘리 야훼께서 "야 이 새끼야 아니야. 이 또라이야 그게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 번역된 메시호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시호와 여호와를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가 같이 겹치면서 메시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그래서 기름 부으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놈이니까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겠지라고 한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그때 "야 이씨.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야 이 새끼야."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게 인제 그 히브리어로 라에나임 라엘라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엘라함. 근데 이게 눈을 뜻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람의 눈, 하느님의 시선 그리고 중심이라는 얘기를 한 건 그거예요. 눈은 물론 이 눈은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어
보고 판단한다는 것처럼 그냥 딱 보니까 그냥 멋지거든. 훌륭하거든. 우리 그런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멋지잖아. 근데 막상 뚜껑 열어 보니까 개차반이야. 예?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 많잖아. 머리에 뚜껑 쓴 새끼도 있고. 근데 이 나의 나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 70인역에서는 얼굴로 번역했어요, 얼굴. 그래서 예 얼굴이 예쁜 사람,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도 그러네요. 그런가요? 예쁘면 용서가 된다고? 여러분 예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김건희 다 뜯어 고쳐서 예뻐졌잖아. 근데 용서가 돼? 하긴 뭐 뜯어 고친 것도 예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예? 자기를 그만큼 가꾸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미인을 선호하지 뜯어 고쳐서 만들어진 인공미인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7장 24 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여기에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나사렛 예수의 시선과 하느님의 시선이 똑같은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 오늘 우리가 그 당대표를 누구 선택하든 전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그 돌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 판단. 어떤 사람이 더 리 레스 리 레스 푸블리까 공적인 공적인 마인드, 공적인 생각, 공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그 민주당 당대표 그 떠오르는 3명 중에 저는 동의 동의 동의가 되는 사람이 전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누가 되든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짓을 그만두면 됩니다. 다 저와 수십 년을 같이 비슷한 공간에서 숨쉬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송영길 선배는 저보다 3년 선배, 김민석 선배는 저보다 2년 선배, 정청래는 저보다 1년 후배. 예 나이는 같을 겁니다. 뭐 재수파로니까. 그냥 친구처럼 지내도 되는 사이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제가 옛날에 하던 거 그만두면 돼요. 옛날에 하던 거. 옛날에 하던 거 얘기하면 그것도 1 시간 갑니다. 옛날에 하던 거 40 년을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보한 것에 대한 어떤 저 밑바닥에 흐르는 그 레바브 심장의 떨림과 울림은 나는 알고 있어요. 어제 서울에서리 하는데도 뭐야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인제 근데 뭐 송영길 선배는 왔다 가더만 갔는데 인사도 안 했어요. 여기 인제 이런 거예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게 이게 인제 히브리어로 와이호와 이르의 랄레바브 이게 레바브에 인제 음 랄이 붙어서 랄레바브 원래 레바브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중심, 마음을 본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전 그 세 분 다들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이지 않다고 일 수 있는 거야. 어떤 메타노니아가 있길 바라요. 아니
그게 처음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세 사람의 행보 중에 새로 인제 떠오른 두 사람, 메타노이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메타노이가 이루어지면 메타노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99%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 사람을 모두 다 리스펙트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른 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심장의 떨림, 그런 거 바라봐야 되는데, 이 레바브라는 그 용어들은 좀 보면 사람의 감정의 자리, 지식과 지혜의 자리, 양심과 도덕적 특성의 자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게 레바브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인격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이 레바브예요. 그 사람의 생각, 뭐 철학부터 시작해서 신념, 뭐 의지, 결단, 그다음에 결기, 그리고 해왔던 양태들, 그다음에 그가 해왔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레바브예요. 겉으로 흐르는 학벌, 뭐 혈연, 지연, 학연,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격체의 총체적인 모습. 바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종합적 판단 능력인 거예요. 종합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구약을 쭉 해 나갈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들 한번 쭉 훑어 나갈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야, 그런 예언자도 있었어?' 처음 듣는 예언자들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저 강남회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미가 선지자를 소개할 건데, 미가서는 한 번도 읽혀져 본 적이 없는 성경 본문일 겁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는, 그 잘 나가는 교회는. 그리고 오직 성장, 뭐 돈 얘기하는 목사 새끼들은 미가서를 보지 않아요. 왜? 찔리거든. 아프거든. 자기 얘기하니까.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어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 여기 깨끗한 마음. 그래서 떳떳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인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원래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 봐. 남편이 나오면 죽일까 봐 속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비열한 짓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 비열한 짓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을 취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서 "너 이 새끼야 죽을래? 죽여버린다." 그리고 "아니, 나는 이 깨끗한 마음." 바로 사람의 행위를 나는 이런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부끄러운 행위를 한 거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는 게 레바브예요. 여러분이 레바브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바브는 그런 거예요. 전인격적 행위의 원천이 이 레바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면 사울이 왜 그 민심을 떠나고 천심도 떠났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교만, 오만. 오만과 교만에 빠지면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예,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씨, 겨우
겨우 그 코딱지만한 지방선거 하나 이겼다고 이 새끼 교만을 떠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늘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이기는데 이길 수 있는데 후보 새끼가 말을 안 들어서 뭐 누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는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다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후보라는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지는데. 지는 선거도 뭐 하래요. 거기에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중간에 개판 싸우고 씨 뭐 이러면서 내가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집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간다. 심지어는 제가 강릉하면서 핵심들 불러 갖고 "내가 끝까지 가면 이 선거 무조건 이기는 선거다. 근데 내 중간에 딱 털고 가방 딱 싸 갖고 가면 이 선거 때려 죽여도 못 이긴다. 근데 내가 이 선거는 내가 끝까지 가기로 했다." 제가 한 8일 만에 9일 만에 끝까지 가 보자. 왜? 문제 문제가 뭔지 제가 파악했으니까. 한 10 여일 만에 왜 강릉 선거는 매일 지는지를 알았거든. 내가 다 알았어. 캐치하기. 그래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야. 쉬워. 그리고 그것이 바뀌기만 하면 바꾸는 순간 승리의 원동력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교두보도 만들어지고 확고부동한 승리에 이제 앞으로 어떤 선거도 강릉에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확신이 서서 제가 그거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씨 뭐 내가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 제가 태백에서 한 이틀 분도 삭히면서 '씨 뭐지?' 뭐 이러면서도 하다 보니 내 안에도 코딱지만한 그 잘나지도 않은 캠페인 하나 이겨 놓고 마치 온 세상을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는 그것이 또 부끄러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래 그럼 됐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형은 맨날 그러니까 맨날 맨땅에 헤딩하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무슨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실력을 보여줬으니 그 실력을 보고 '이 사람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 진짜 구라만 떠는 놈이 아니구나.' 응? 그 다른 분들이 보고 싶다고 그리고 어떤 분이 막 축하전 하는데 제가 축하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축하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예? 음. 아유 예. 우리 정은이 씨도 들어왔네. 말레이시아하고 1 시간 차이가 나나 보네. 그 뭐야 다 끝났어요 이제. 예.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하느님의 시선과 그 하느님의 시선에 걸려 있는 레바브 그의 심장, 그의 마음. 제가 얘기했죠. 전인격적 행위의 원천. 그 사람의 행동의 원천이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행동의 원천을 우리가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여러분 카메라 돌면 뭐 모든 연예인들이 카메라 돌면요. 예? 카메라 돌면 굉장히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 돌든 카메라 안 돌든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사람이 난 좋다는 거예요. 카메라 돌든 안 돌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서울에서 우리 초심 백은종, 정대택 회장님. 카메라 돌든 안 돌든 똑같아요, 두 분 하시는 거 보면. 똑같이 살아 그냥. 뭐 무서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시는 거야. 뭐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생각을 하시든 간에 그것은 뭘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 애잔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애잔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누구에 대해서는 좀 좀 막 좀 뭐죠? 그걸 뭐라 그래? 애절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도 그 마음으로 만나는 거야. 무슨 뭐 A라 뭐 이 A라는 사람 만날 땐 또 표정 이러고 저러고 요러고 요러 그 사람 만날 때 그 마음으로 만나는 거야. 이 사람 만날 땐 또 그 마음으로 만나고. 어쨌든 그 사람은 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을 진일보시키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인재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 이외에 뭐 하나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그래요. 뭐 "왜 초심은 잘하십니까?" 그냥 그러는 거야 그냥. A는 그냥 안타까워. 아쉽고 애절하고 응? 그래서 그냥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뭐 줏대가 없대. 줏대가 있는 거지. 초심님처럼 줏대가 있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거야. 뭐 어제 어제 내가 뭐 내란청산 특별위원회 만들자는데 제가 그 그거 이렇게 돼서 다른 거 하시면 어때? 안 돼요 그랬더니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란청산이 완벽하게 반민특위의 실패를 이겨내서 내란청산 특위를 통해서 완벽하게 내란청산 하시고 싶은 마음 저도 동의해요. 그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이 시민사회 단체 시민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뭔가 국가적인 제도적 장치,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꿔내야 돼요. 제7 공화국의 헌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거기 때려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내란 척결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내란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은 공소시효를 배제시키면 돼요. 10 년이 지나서 혐의가 입증이 됐어. 그러면 그때 10년 후에도 처벌해야 되는 거야. 근데 50년 후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러면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부관 참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내란 청산의 핵심적 키워드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7공화국 주권자 되게 싫어요. 우리 저기 뭐야 초심님은. 그래서 제7공화국 준비 뭐 시민위원회, 시민대책본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제7공화국을 얘기해야 돼. 그리고 28년에 모두가 국민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공론회장을 통해서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합의된 그 헌법을 가지고 28년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새끼는 뺏지 못하게. 그건 진보든 보수든 극우와 국자는 전라 반대하겠지. 그러나 63% 이상 65%의 그 지지를 가지고 여러분 수기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준선이 63%입니다. 63%면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응? 예, 역사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회복을 하려면 그 정신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헌법 구조를 바꿔내야 돼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 이걸 하다가 변죽을 울리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 실질적 변화, 중심을 바꿔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 언제까지 여러분 이걸 용인할 거예요? 여러분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는 사법부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라고. 선관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아.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아. 바꿔내야지. 그럼 어떻게 돼? 헌법을 고쳐야 돼.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7공화국 헌법을 고쳐내야 된다. 예. 뭐 수기민주주의 기본 63%가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걸로 보고 63%가 넘어서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온 국민의 63%가 동의하는 헌법, 그 헌법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고 그 좌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다 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누구든 간에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그런 사람을 국회를 보내서 바로 제7공화국을 헌법을 얘기하는 재헌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네 이나라님 그리고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네. 어쨌든 여러분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레바브. 여러분이 뭐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계셔요. 여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인제 어 캐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프로테스탄트든 다 함께 포함된 기독교인입니다. 여기 레바브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겉만 번지를 하고 뭐 뭐 겉으로는 막 그냥 아니 제가 여기서 뭐 제가 그 라클라와 무패를 지적의 이름으로 조지면 재밌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뭐 스피노자 얘기하고 라이프니츠 얘기하고 니체 얘기하면 재밌겠습니까? 그런 것들 막 해서 뭐 얼버무려서 막 뭐 무슨 뭐 이런 그러면 뭔가 굉장히 자기 잘난 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물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소위 대중적 지성을 가진 저는 대동지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동지성. 대동지성은요. 나와 완전히 다른 것과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혁신이란 말 있잖아요. 리볼루션. 리볼루션의 원뜻을 보면 생뚱맞은 것들이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새로움. 이게 혁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와 완전히 다른 것하고도 늘 한번 대화하고 같이 토론하고 만날 수 있어야 돼. 그러한 열림. 그게 바로 소위 요즘 얘기하는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요. 뉴 이재명 현상은 그런 거예요. 왜 대통령이 신념의 막스 웨버를 얘기하면서 신념의 윤리보다는 책임의 윤리를 이야기합니까? 막스 웨버가 정치가는 세 개 필요하다. 열정, 책임의식, 그리고 안목. 아직도 생각이 안 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은 신념의 윤리가 아니라 책임의 윤리, 무한대의 책임 윤리. 여러분 지방선거 졌잖아요. 이겼다고 볼 수도 있고 졌다고 할 수 있어요. 핵심적으로 졌으니까. 그러면 이것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를 졌어. 그러면 책임지라는 얘기야. 저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심을 위반하고 민심을 거역하고 가는 자는 이렇게 버림받습니다.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데 그 사람의 따라가려면 그 사람의 레바브 그 마음,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화려하고 외양이 찬란한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여기 레바브의 울림과 떨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한 차원 더 높은 민주 애국심이 될 거고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사무엘의 눈과 야훼의 눈이 이렇게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눈과 그리고 어 대동지성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건지 함께 보면서 울림과 떨림
그리고 느낌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 7월 8월 여름 기간 내에 여름 기간 내내 뭐 저의 인제 일신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본도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진일보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뭐 뭐 욕할 필요도 없고요. 짜증 낼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툭 내려놓으니까 편안하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속상한 마음을 좀 달래느라고 어 뭐 한잔하기도 하고, 응? 또 쌍욕도 좀 하고 안타까운 것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마음 이제 편해졌으니까요. 음 편해졌으니까 여러분도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막 어 뭐 짜증 완빵이었는데, 그 하면서 이게 제 안에 있는 이 노마디즘, 리점적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되살아났고 다시 한번 노마디스트로서의 삶을, 그리고 또 매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마드적 삶, 리점적 삶, 그리고 매퍼적 삶을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유 1 시간 20 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언제든 여러분 하시고, 우리 외국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 건강하게 잘 추스려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 대표님, 이나라님 또 근데 현장에서 또 보게 되면 또 뜨겁게 또 서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예, 인제 끝내겠습니다. 예. 아멘. 느낌 좋습니다. 끝.